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부산의 문화예술의 다양한 소식과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플랜B의 문대, 플랜B 문화예술협동조합의 송교성 지식공유실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송교성 실장님 나오면 뭔가 좀 심각한 얘기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는 좀 뒤로 하고 2021년 날이 날인지라 연말 결산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코로나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거기부터 풀어볼까요? 예, 뭐 조금 전 아마 방송에서도 축제가 많이 변했다 하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좀 길어질 줄 몰랐고 네. 또 부산의 문화예술계도 여러 변화들이 있었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예술인들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또 아예 뭐 없어진 일인데 2021년에 이제 올해 조사를 했을 때 예술인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서에서 예술인의 한 62.4% 거의 예술인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로 수익 감소를 좀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문화재단에서는 작년에도 이제 문화예술인들에게 좀 긴급적으로 생계 지원을 좀 했는데 올해도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도 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2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으로 1인당 한 50만 원 정도를 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내년 3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까 뭐 예술인분들은 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사실 예술인들은 코로나19 아니라도 참 힘들다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코로나19까지 겹쳐서 더 힘드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활동 변화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이제 영상 제작 같은 비대면 활동이 많이 늘어났지. 네, 예술활동의 변화 속에서 이제 좀 새로운 가능성도 좀 찾아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왔던 시기고요. 이제 온라인 뭐 뉴미디어나 새로운 어떤 형태의 정보통신 기술들과 결합하는 사례가 좀 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좀 지원도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부산에서는 뭐 그 예술 창작에 활용 가능한 영상 콘텐츠나 그래픽, 뭐 VR 제작처럼 이런 예술인들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상당히 활발하게 좀 올 한해 좀 제공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그 온라인 홈페이지를 아예 예술활동의 무대로 삼는 일들도 많아졌는데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해서 다양한 예술기관들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영을 했는데 부산문화포털 다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서 접속을 해보시면 그동안 좀 제작된 온라인 영상들을 좀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시장 밖 예술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이제 예술의 어떤 사회적 역할이나 좀 지속 가능한 실행 방법을 찾는 프로젝트인데 뭐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미얀마, 대만, 홍콩 등에서 좀 사회적 문제와 결합된 다양한 예술 활동의 사례들이 전시가 되었는데 오프라인 전시는 어제 이제 좀 끝났는데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시에 참여했던 예술가들이 칼럼과 기록들을 좀 남겨놔서 뭐 네이버나 뭐 포털 사이트 이런 데서 시장방 예술 2021을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뭐 아니면 www.abc-plat.kr 이렇게 접속해 보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예술 활동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좀 예술을 접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내용이나 주제로 코로나 시대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좀 많았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생태, 기후 위기와 같이 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주제로 한 예술 활동이 많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올해 이제 일광 해수욕장에서 개최되었던 바다 미술제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선 바다 미술제 사상 첫 외국인 감독, 여성. 그리고 또 최연소 전시 감독이었는데요. 이런 점도 좀 부산 미술계에 좀 신선한 자극이 아니었나 싶었고요. 올해는 이제 인간과 비인간, 아쌍블라주라는 주제로 인간과 비인간의 어떤 상호작용이나 공존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 작품들로 좀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광안리나 해운대에 비해서 사실은 좀 조용한 편에 속하는 일광해수욕장에서 좀 그런 풍경들 속에서 좀 날카로운 어떤 철학적 시선들이 담긴 예술 작품들이 코로나 시대의 우리를 좀 되돌아보게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제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서 그 일부를 이제 시민들과 지역의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이제 비치코밍 프로젝트들이 특히 이제 부산에서 많이 좀 개최가 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지역 예술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전국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이야기지. 이건희 미술관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있는데 예. 이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이제 기증한 미술품과 문화재를 이제 기증관을 어디에 둘 것인가 뭐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부산에서 좀 가장 먼저 유치하겠다 이렇게 좀 뛰어들었고 곧이어 한 30개 정도 지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뭐 우리 도시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의향을 밝혔는데 결국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서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서 난리가 이제 좀 났죠. 네. 문화분권의 관점에서도 대대적인 이제 비판 여론이 형성되었고 네네. 특히 이제 부산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성명들이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 이런 이건희 기증관 사례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고요. 특히 지금 현재 대선 전국에서도 뭐 지역 분권, 뭐 문화 분권을 말할 것도 없이 지역 분권 이 자체가 제대로 이슈가 좀 되지 않는 게 좀 우려스러운데 네네. 내년에는 좀 지역의 분권, 특히 이제 문화 분권의 관점에서 대선 전국에서 좀 활발하게 좀 논의가 되길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 말씀하신 지역 문화분권에 대해서 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요?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 부산문화재단의 정책연구센터에서는 좀 그 문화 정책을 다루는 잡지를 이제 2달에 한 번씩 이제 좀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 정책 이슈 페이퍼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이건희 기증관 문제를 계기로 지난 6월에 이제 발간된 10호에서는 국립문화예술기관이 지역에서 의미하는 가치와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좀 주제를 다루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로 영화진흥위원회와 또 지역의 영화 정책에 대해서 또는 이제 국립부산국악원의 어떤 성과와 과제 등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8월에 발간된 11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예 이제 문화자치와 분권을 핵심 주제로 해서 부산과 이제 좀 타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이 문화분권의 관점에서 현장의 어떤 생생한 이야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문화분권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이 정책 이슈 페이퍼를 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문화분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 사업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부산 포함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했지요. 예, 2018년부터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우리나라 어떤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를 통한 어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또 지역 주민의 어떤 문화적 삶 확산을 비전으로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시민들이 이제 문화예술을 즐기고 창조하는 것이 좀 단순하게 어떤 여가 생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좀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뭐 동력으로 만들어 간다. 뭐 이런 비전이 이제 이 사업이 핵심인데 이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면 문체부에서 5년에 걸쳐서 최대한 100억 그러니까 매해 한 20억 정도를 국비로 좀 지원을 하고요. 네네. 여기에 이제 지자체 예산을 매칭하게 되면 한 지역에 최대 한 200억 정도가 5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예술계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장기적이고 상당히 큰 예산의 좀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 간의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현재 이제 부산에서는 영도가 좀 추진 중에 있고요. 올해 이제 제4차 문화도시 이제 모집에 전국에서 49곳이 신청을 했는데 부산에서도 4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곳이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했고 올해 저 부산 북구가 문화도시 지정의 전 단계죠. 예비 문화도시 여기에 선정된 것으로 압니다만. 뭐 어떤 내용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네, 이제 부산에서는 이제 금정구, 북구, 진구, 수영구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모두 선정이 좀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좀 그렇지는 못했고 이제 북구만 좀 선정이 되긴 했는데 북구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화시설의 어떤 한계들을 좀 극복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북구에는 뭐 20-30년씩 된 마을 공동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55개. 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하는 문화도시를 추구한다라고 좀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 문화를 발굴하고 연결하고 뭐 재창조해서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확산하는 그래서 뭐
사업 명칭을 이음도시 북구라고 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좀 예정을 밝혔고 거기에 이제 뭐 청년이나 공동체 예술이 연결되는 뭐 북구다운 프로젝트 또 북구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뭐 북구 이음 축제 뭐 이런 사업들을 기획을 했다고 하는데 뭐 저는 이제 뭐 북구뿐만 아니라 금정구, 진구, 수영구 모두 이제 좀 문화도시로 충분한 자격과 특히 이제 좀 독특한 지역 정체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수영구는 올해 좀 탈락을 했지만 문화도시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10억의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에도 좀 더 부산에 더 많은 도시가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길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해는 우리 실장님 계신 플랜 B에서도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있었다 아닙니까? 초량천 공공예술 최정아 작가 초량 살림숲을 둘러싸고 좀 논쟁이 있었는데 그 기획하신 이승욱 대표가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의견도 밝히기도 했고 이제 시간도 좀 지나긴 했는데 실장님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네, 그 동구에 이제 초량천이 복원되는 곳에 문화예술 플랜 B가 여러 좀 지역의 작가들과 협업을 해서 초량천 예술정원이라는 이름으로 한 11점의 조형물을 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초량의 다양한 역사와 또 생활의 발자취를 담은 책과 영상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중앙대로와 만나는 일종의 작은 광장과 같은 지점에 설치된 이제 작품이 있습니다. 최정아 작가하고 17명의 이제 부산 지역 작가들이 협력해서 만든 초량 살림숲이란 작품인데 이게 논란이 좀 됐습니다. 이제 작품에 이제 사용된 게 그 동구 주민들로부터 모은 한 3,000개의 어떻게 보면 낡은 살림살이 도구를 좀 오브제로 좀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보시는 분들 중에는 좀 미간을 해친다, 좀 흉물이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제기가 되었고 물론 사실 그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플랜 B의 저희 이승욱 대표가 바로 여기서 의견을 좀 밝히기도 해서 뭐 저는 그에 대한 입장보다는 뭐 이걸 계기로 이제 좀 부산의 비평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안 다룰 법도 한데. 굳이 또 실장님까지 오셔가지고 논란이 있었다고 이렇게 하여튼 뭐 그만큼 이제 플랜 B가 투명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저 부산에는 예술 작품들에 대한 비평 문화가 좀 다소 약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비평을 좀 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떤 생각이세요? 근데 사실 이제 부산이 뭐 좁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지역 사회에서 예술 활동의 인구가 좀 많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또 보통 이제 한 명 건너면 뭐 다들 안다 뭐 이렇게 할 만큼 좁은 것이 좀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예술 교육 자체가 도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늘 이제 관계들이 얽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건강한 비평 문화가 좀 잘 정착되기 어려운 것이 또 지역의 한계이자 과제이기도 한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 초량 살림숲 작품에 대한 논란을 저희도 좀 겪으면서 뭐 단순히 보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작품을 철거해야 된다, 뭐 아니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좀 예술의 어떤 새로운 시각들에 대해서 혹은 뭐 공공예술이 가지고 있는 뭐 한계나 아니면 뭐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생산적인 논의들이 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오고 갔으면 뭐 그게 좋든 싫든 좀 그래도 비평의 문화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플랜 B가 올해 이제 공공예술을 주제로 포럼을 좀 준비하기도 했었는데 좀 내년에는 지역예술에 대한 건강한 비평 담론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많아진다면 그래서 좀 부산의 어떤 지역문화 생태계에 좀 그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논란이 돼서 이렇게 어떤 작품이 그런 게 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철거를 해야 된다 아니다 해서 그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공공미술 작품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 굉장히 큰 의의를 두고 거기서 이제 내년에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런 비평 문화도 자리 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끝으로 우리 내년 부산 문화예술계에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우선 그 개인적으로는 이 자갈치 라디오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문화예술계의 어떤 이야기를 좀 비중 있게 다뤄주신다는 점에서 종사자로서 좀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요즘 뭐 K 콘텐츠라고 해서 한국의 어떤 대중문화예술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 시기인데 사실 이제 그렇게 좀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작품들 뒤에는 또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고 외면을 당할 때도 많지만 좀 묵묵히 자신만의 어떤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예술가들이 좀 있습니다. 좀 그런 이들의 어떤 노력과 영감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코로나 시기를 버티게 해주는 예술이 되기도 하고 또 지역의 문화가 되기도 하고 삶이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도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예술을 누리고 또 더 많은 어떤
새롭고 실험적인 상상력들이 부산에서 좀 창의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좀 지원과 관심을 좀 부탁드린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이제 코로나로 지쳤던 시민들의 일상을 예술로 위로해 주신 또 부산의 예술인 분들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들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또 더 나은 예술이 활동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참 신기한 게 12월 31일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날짜잖아요. 단 하루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해라는 것도 사람이 만든 건데 이때쯤 되면 서로 그러니까 묵었던 감정도 좀 있고 아유 고생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힘내자 우리 이런 말만 들어도 굉장히 더 다르게 다가오는 걸 보면 말이죠.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플랜B 문화예술협동조합의 송교성 지식공유실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어쩌면 이렇게 정직할까요? 예,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올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